안녕하세요, 우드캠입니다. 현재 아침 7시이고요 오늘은 인테리어 필름 시공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필름 시공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오늘 현장에서 필름 기술자분과 함께 필름 시공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초보자분들을 위한 시공 꿀팁,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얼마나 버는지, 수익 구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인테리어 필름으로 20년 좀 넘게 현장직을 하고 있는 김민찬 대표라고 하고요. 유일하게 광주에서 강의를 띄고 있는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3살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나이가 44살입니다. 와, 지금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필름 중에 랩핑에 되어 있는 것 중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들은 프레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본드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필름이 그대로 이렇게 잘 벗겨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 위에다가 그대로 붙여버리면 이 자체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오래 가느냐, 하자가 나느냐, 뭐가 됐든 간에 밑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으세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는 가르치는 건 상당히 재밌습니다. 늘어갈 때 그 기분이 있어요. 알려줬었을 때 딱 그대로 했는데 그 기술이 정말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랬었을 때 저도 또 약간의 만족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현업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뭐 대략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그나마 크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4, 5명 정도, 일당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2개 정도. 지금 이거는 발렌이라는 자재, 영림에서 나온 자재고요. 지금 서울 쪽, 부산 쪽 고급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거의 이 영림 발렌 블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림 필름의 장점이 있을까요? 영림 필름의 장점은 발렌이라는 이 자재가 나오면서 시공하는 것도 훨씬 더 좋아지긴 했어요. 두께감도 있고요. 필름이 민자가 아니라 약간 골이 있음으로 인해서 작업하는 와중에 티끌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그래서 더 깔끔해 보이는. 이 카페트 위에서 자르면 뭐 장점이 있나요? 필름이 PVC 재질입니다. 자르게 됐을 경우에 이게 깨져요. 딱딱한 면이나 이런 쪽에다가 재단을 하게 되면은 깨지는데, 카페트가 이제 쿠션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칼선이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잘려요. 재단할 때 요령이 있나요? 어떤 제품이든 간에 정사각으로 나오는 건 거짓없어요. 왜냐면은 사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틀어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양옆으로 한 2cm 정도나 여유를 줘요, 위아래로. 보통 우리가 재단을 할 때 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긴 거를 먼저 재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작은 것들을 나눠서, 그게 일반적으로 재단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여긴 뭘 바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르고 있는 거는 수성 프라이머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머를 작업을 하고 필름을 시공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압착이 딱 돼요.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 팽창하면서 그게 더 안착이 확 돼요. 칼날도 도로코를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열고 닫고를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이 금방 닳아요. 이거 잡아주고 있는 칼과 이 안에 것이 많이 닳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필름 영역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다 영역이 아니죠. 근데 지금 여기에 문짝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필름 랩핑을 하잖아요. 그냥 나중에 알아서 바꾸세요 해도 되는데, 가신 김에 자재 사갖고 오시면 같이 달아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말 한마디에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고객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면
바로 돈이 들어와요. 뭐 문짝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문틀을 교체한다든지 싱크대를 교체한다든지 비용으로 한다면 가성비적인 일이에요. 교체보다는 훨씬 싸다. 그렇죠. 3분의 1 금액이면 집을 전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구조라. 이 고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 판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고객님도 부담이고 저희도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과 얘기해서 어떻게 가냐, 이 부분을 살짝 좀 우레탄으로 좀 채워놓고 퍼디로 평평하게 작업을 해서 반듯하게 모던한 스타일로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좀 우레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냥 사포인가요? 네, 그냥 일반 타포고요. 밑작업이 끝이 없네요. 밑작업이 잘 돼 있어야 항상 본바탕이 잘 나옵니다. 붙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기존의 본바탕을 어떻게든 최대한 깔끔하게 해야 본작업이 항상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밑작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혹시나 이게 또 태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려면 팔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봐요. 그러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시공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체크하고 시공을 합니다. 필름 시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오버립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립을 하는 이유가 이게 필름이 우리가 1m 20짜리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넘어가 버리면 어차피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대한 그 이어지는 방향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버립을 해주는 거예요. 필름은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그것까지 이제 압착을 딱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눌러주는 거예요. 처음에 초보자분들 배우면은 이 엄지손가락을 엄청나게 아파하셔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열을 가합니다. 손으로 아무리 잘 누른다고 해도 안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더 완벽하게 하자가 없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 처리를 가하면, 혹시 가까이에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필름이 수축하고 팽창할 거예요. 딱 붙습니다. 살짝 부풀었다가 다시 줄어들죠. 팽창됐다가 수축하면서 이게 압착이 더 확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 처리를 한번 해주고 나면 정말 뜯고 싶어도 엉거지로 뜯어야 됩니다. 압착이 확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너무 깔끔한데? 네, 손잡이가 이 색상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본바탕은 펄 화이트 색상의 펄감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무광 발렌블랑으로 색감이 바뀌면서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필름의 매력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랩핑되어 있는 거를 리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들이 많이 가요. 근데 필름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데? 근데 필름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게 돼요.
이 필름 시공은 견적을 어떻게 뽑나요? 광급이나 이런 쪽 상가나 필름은 기본적으로 회배당 작업이 들어가요. 이제 바닥은 평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필름은 폭 자체가 1201m 20짜리예요. 메타로는 이렇게 1m씩 나오기 때문에 1m를 재단을 하게 되면 1.2회배가 나와요. 상가는 회배당으로 계산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산하기 좀 편하려면 개당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는 수익 인건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수익은 평균 900에서 한 1000 사이 나올 것 같아요. 5월에요? 6월에. 평균 우리가 30에서 35만 원 정도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맥시멈 3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20일만 일해도 600입니다. 저희는 근데 일요일을 빼고는 거진 풀로 일을 해요. 딱 23일은 무조건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죠. 그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는 건 아니고 그만큼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달 매출이 좀 적게 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그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필름 시공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누구나 기술이라는 건 접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은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기술을 배우려고 해야 배울 수 있는 게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성실함. 아침에 저희가 일찍 움직이기도 하고 좀 늦게 끝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기술을 배워야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필름 시공의 장점. 필름 시공의 장점은 기존에 있었던 거에 리폼 작업이고, 지금 기존의 색상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하면 몇 번이고 바꿀 수 있는 게 필름의 매력이에요. 문짝 교체하거나 문틀을 교체하려면은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에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필름이 공정도 빠르고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구조. 깔끔하게 나왔었을 경우에 그 매력적인 맛이 있습니다. 기본 연장을 가지고 일했었을 경우에 기술직으로는 연장 수가 작아요. 그게 또 메리트예요. 말 그대로 혼자 다닌다 싶으면 의자 하나만 갖고 또 시공이 가는 게 필름입니다. 필름은 기간을 얼마 정도 배워야 약간 메인으로 뛸 수가 있나요? 평균 제가 가르쳐서 내보낸 친구들 보면은 보통 한 3년 정도나 이제 늦으면 4년 정도면 나가서 프리로 했을 때 인건비 정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와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다 고질병이 있지만 필름은 야간 일이 가능하고 2, 3일 꾸준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못 느껴요. 이게 힘들다라는 걸 못 느끼는 일이라서 과로사로 많이 가셔요. 될 수 있으면은 시간과 이런 거를 분배를 잘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야간 일을 많이 했어요. 새벽 일을 많이 했어요. 소리가 안 나는 일이라.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 비하면은 야간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배우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필름의 기본적인 오버립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고수다 아니다가 나와요. 필름은 항상 첫 장 작업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해요. 오버립이 여기에 일정하게 나와 있느냐, 비어 있느냐 안 비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수냐 아니면 아직은 더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파져 있죠. 이거는 아직은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첫 장이 여기에 모든 게 덮어져 있어야 되며 끝나는 지점에 구멍이 없이 오버립이 자연스럽게 나와져 있어 줘야 이게 고수와 초보자의 판가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디 작업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수분이 날아가면서 속도는 줄어들어요. 퍼디로 평 작업으로 해서 반듯하게 지금은 만들어 놨지만 이게 월요일날 오게 되면은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갑니다. 공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차 초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이 여러 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이 좀 가면 갈수록 이쁘게 나와요. 붙일 때 꿀팁이 있나요?
필름은 PVC 재질이라 그랬어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씹히거나 접혀지거나 이래버리면은 필름 시공하기가 어려워요. 될 수 있으면은 반듯하게 접어지거나 씹히거나 하지 않고 반듯하게 작은 거가 됐든 큰 거가 됐든 그렇게 시공이 돼야 일하기가 편하며, 그래서 정중앙부터 바깥으로 에어를 빼주는 방식으로 가야 필름은 시공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정중앙부터 이렇게 지금 눌러가며 시공을 하고 바깥쪽으로 에어를 빼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안쪽도 이렇게 빼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밀어 넣어 줘야 에어가 안 차면서도 압착이 되게. 예, 그게 필름을 작업할 때 가장 시공하기 좋은 꿀팁. 방향켜를 간다고 생각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힘을 줘서 눌러주게 되면 이제 그 순간에 압착이 돼요. 그렇게 시공을 해야 한 번에 끝나기도 하면서도 이쁘게 나와요. 칼로 사이즈를 재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깊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끝선에서 이 정도 부분이 이 정도 깊이잖아요. 그러면 살짝 좀 더 여유 있게 이 상태를 바닥에 대고 자르면 이제 기스가 나니까 공간을 띄워서 잘라주고, 이제 최대한 밀어주면 돼요. 이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차근차근 이렇게 차근차근 밀고 가야, 여기서부터 막 무조건 밀려고 딱 해버리면 뒤에서 울어버리기 때문에 차근차근 펴지는 느낌으로 가야 지금 이렇게 깊이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걸 또 차근차근 가면 이렇게 펴져요. 와, 세네. 여름 춥네. 받침대랑 있어서 딱 좋구나. 이 각을 그대로 이렇게 열로 해서 각을 반대로 잡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잘려진 뒷면도 커버가 되고, 오버립이 안 돼 있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럼 이쪽에서 딱 봤을 때 일체감식으로 딱 보이죠. 각을 잡거나 이렇게 뭔가 선을 잡을 때는 피팅건으로 한 번씩 눌러주면 하자율이 없어요. 그리고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 뒤에 필름 자체에 붙어있는 접착력이 순간 가열로 인해서 그 뒷면에 플라잉을 칠한 거하고 양성을 시켜줘 버려요. 그래서 하자율이 최대한 덜 나요. 그래서 꼭 플라이머 작업을 하셔야 된다. 끝나는 지점에 이게 직각, 완전히 직각인 게 있고, 가구에서 나오는 건 이 끝선이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칼을 쓰는 각도가 달라져요. 지금 이게 직각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시면. 네, 튀어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네. 이게 직각으로 잘랐었을 게 방향. 근데 라운드는 살짝 각을 더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필름 초보자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건 칼은 써는 게 아니라 베는 겁니다. 칼을 쓸 때 막 이렇게 써요. 근데 칼 날로만 각도만 조절해서 그대로 내려주셔야 돼요. 베는 거예요, 베는 거. 가다가 잘라서 베는 거. 칼에 힘을 줘서 베는 게 아니라 칼 날로만 자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칼 날로만. 와. 이렇게. 와. 예, 힘으로 베는 게 아니에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디테일을 배우고 정확하게 마스터가 되면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네. 와, 진짜 깔끔합니다. 네, 이걸로 저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와. 파워면이나 힘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아요. 열을 전달시키거나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강도가
3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단인데도 상당히 바람 세기가 세요.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열은 5에서 7 사이는 항상 저희가 키고 해야 쓸 수 있는. 좀 이렇게 세워놓고 쓰니까 확실히 좀 편하긴 해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눕혀서 바닥에 뭐가 있거나 그러면 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열이 받아있으니까. 금액대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이렇게 오늘 작업이 끝났습니다. 와, 결과물이 너무 깔끔해서 깜짝 놀랐고요. 필름 시공은 붙이는 것보다 밑작업이 중요하다. 밑작업이 깨끗해야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공보다 훨씬 편해 보였고요. 목공은 작업 시작하기도 전에 자재 옮기다 지치는데 필름 시공은 자재도 많지 않고 자재도 필름만 옮기면 돼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까지, 야,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고객님과 상담하는데 정말 친절하게 자세히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필름 시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김민찬 대표님께 연락 주시고요. 전국 출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세 분께 필름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히팅건 김민찬 대표님께서 극찬한 스킬 열풍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현장 기술직이라고 합니다. 나의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우드킴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